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3년 내년 개묘년에 우리 용띠 여러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띠 여러분들께서는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그 용띠 중에 1964년 내년에 60세가 되시는 이제 갑진생이 있는데, 우선 이제 용띠라는 것은 다 동일하니까 용띠한테는 일단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용띠가 토끼를 본 것은 다 모두 공통점이 되는데, 우선 주의할 것이 뭐냐면 일단 올해 2022년 이민년에 이 호랑이해, 그러니까 인이라는 글자, 이 호랑이를 나타내는 글자가 있는데, 여기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띠한테는 이 호랑이 올해가 바로 역마가 되니까, 이 역마라는 것은 변화 변동을 나타내는 글자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1호선을 타고 가다가 2호선으로 갈아타는 어떤 환승역에 해당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중간에 뭔가 바뀌고 환경에서 뭔가 그 본인이 이제 그 구축했던 원래 환경이 사회적인 환경이 됐던 뭐가 됐던지 간에 좀 많이 변동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 이후에 묘년이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인신사해라고 하는 이 호랑이해,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숭이해, 그 다음에 뱀의 해, 그 다음에 돼지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사생지라고 해서 뭔가 발생하고 움직이고 변화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토끼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정자를 써서 위치로 말하면 이렇게 정위가 됩니다. 정위. 그래서 이 정위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번 2022년 이민년에 뭔가 변화 변동이 일어나면 이 정위 때, 즉 토끼의 뭔가 안정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안정화가 된다고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묘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목이 되고 이 용이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토가 되는데, 묘가 이렇게 토를 이렇게 극하게 됩니다. 즉 얘긴즉슨 뭐냐면 작년에 어떤 변화 변동됐던 게 올해 안정화는 되지만 그 환경에서 본인을 이렇게 극하게 되는 이런 걸 이제 천이라고 하는데 보통 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용띠가 무언가 누군가와 합의를 봐서 혹은 뭔가 잘 서로 간에 협력해서 하려고 할 때 그 협력을 방해하는 인자가 바로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합을 깨는 게 곧 천해가 되는데, 즉 이제 묘가 이 갑을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합을 방해하는 인자가 되기 때문에 이 용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되고, 일단 이 지지라는 곳, 이 아래에 있는 글자들, 요 아래에 있는 글자 이 두 글자를 지지라고 하는데, 이 아래 이 그러니까 지지는 곳 환경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에서 본인을 압박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단 벌어질 수가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갑진생 같은 경우에 내년에 이제 그 60세가 되는 갑진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래 이 진이라는 글자는 뭐냐면 이건 이제 목이 되고요. 이 진이라는 글자 내가 토가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목이 토를 이렇게 극해서 보통 편재라고 해서 제물로 삼게 되는데, 이 묘라는 글자는 갑이 굉장히 왕성한 에너지를 갖게 되는 위치고, 토끼띠에 그래서 이 갑이라는 글자는 좀 더 독립적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그 성향이 이제 강해지는데, 그런 것을 믿고 그야말로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강한 에너지를 믿고 뭔가 이렇게 좀 흔한 말로 설치다가 요 진이라고 하는 이 토라고 하는 재물을 손상받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주의하시고, 근데 다만 이 좋은 것은 뭐냐면 이제 개묘년의 요 개라는 글자, 요 개라는 글자는 진 중에 요 진이라고 하는 글자 중에 개가 있습니다. 진에는 이제 을개무가 있는데 그것을 지장간이라고 한다고 제가 우리 아로하 씨한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진에는 을개무라고 하는 기운이 있는데, 즉 지장간은 지지에 숨어있는 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진중의 개수가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갑이 원래 갖고 있던 잠재력으로 갖고 있던 진중의 개수가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제 진이라는 것은 재물이 되니까 재물 속에 있는 개수가 올라온 건데, 이것은 곧 인수가 돼서 본인을 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게 진짜 문서 재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진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원래 팔려고 했다가 지금 이제 부동산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잘 안 팔리는데 내년에 한번 노려보는 것도 일단 나쁘지 않고요. 왜냐면 이제 재물 속에 있는 문서가 드러나서 본인을 생하게 되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묘라는 글자 자체가 이 갑에 이렇게 굉장히 강한 뿌리가 되지 않습니까? 다만 팔고 나서 혹시라도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아니면 이제 뭔가 문서에 대한 재산을 획득하고 나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거를 일단 좀 조심하시면 굉장히 좀 그래도 좋은 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한 이 진중의 개수가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재물 속에 있는 어떤 공부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보통 우리가 실용학문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이제껏 공부했던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본인이 한마디로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거니까 만약에 자신의 그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공부하고자 했을 때 이 개묘년이 상당히 좀 좋은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병진생 같은 경우, 병진생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병이라는 글자는 화가 되고 요 진이라는 글자는 토가 되니까 이것은 곧 화생토에서 가장 본기가 식상 영역이란 말입니다. 식신 영역이 되는데 어쨌거나 식신에 있는 이 개수가 이렇게 딱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제 이 개수라는 것은 병이 볼 때는 정관이 되고 식신 속에 있는 개수가 드러났으니까 자신의 활동 방향,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의 관운이 이렇게 드러났고, 그 다음에 이제 묘라는 글자는 또 목생화니까 비록 이 개라는 글자는 화를 극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건 이제 관인 상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관과 인수가 서로 상생한다 이런 표현이 되는데 결국 뭐냐면 이제 병진생 같은 경우에 만약에 본인의 활동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직을 고려해봤을 때 개묘년이 일단 나쁘지 않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직하고 나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묘가 이렇게 진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천하니까 합의가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약간의 잡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면밀히 검토해서 하면은 일단 나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진생 중에 뭔가 승진 기회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직장 생활할 때 그런 것도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시면 묘가 이렇게 진을 이렇게 제가 극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곧 환경에서 극하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 진이라는 글자는 토가 되니까 보통 이제 비위를 의미하고 위장을 의미하는데 묘가 이렇게 진을 극하게 되면은 평소에 위장이 안 좋으셨다거나 아니면 이제 잘 체했다거나 뭐 신경성 위장 장애가 있으셨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나쁘지 않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 천간이라고 하는 글자도 수국화에서 극하고 그다음에 이 지지라고 하는 글자도 목극토에서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병진생이 조직에 가담하거나 승진하는 데는 좀 유리할 수 있어도 그런 와중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의 흐름상 뭔가 좋은 게 있으면은 그 반대적으로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는데 병진생은 하나 받고 하나 줄 수 있는 뭐 이런 개념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제 준비해 가지고 잘한다 그러면 일단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1988년 내년에 36세가 되는 이제 무진생 같은 경우 이 무진생은 이제 이 천간도 토가 되고 이렇게 지지도 토가 되니까 본인의 본기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굉장히 좀 약간 왕성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무진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금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는데 무진은 이제 대립목이라고 해서 대립목은 뭐냐면 이제 여러 나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진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직업상의 특징이 그냥 단독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함께 일하는 것을 원래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능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 진중의 개수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한마디로 이건 이제 같은 오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같은 토라고 이렇게 두 개가 토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곧 본인이 어떤 사람들과 무리를 이뤄서 일하는 게 제가 좋다고도 말씀드렸고 다만 이제 독립적인 사업을 할 때 뭔가 이 진중의 개수가 드러나는 것은 내가 뭔가 스스로 움직여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재물이라고 하는 이 개수는 이 무라는 글자가 볼 때 재물이 되거든요. 돈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묘라는 글자는 이 무가 볼 때는 관이 되는 것이니까 관과 재가 함께 온 거니까 무진생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사람들과 무리를 이뤄서 협력을 해서 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는데 다른 조직과의 협력 관계를 이루어서 한다 그러면은 이 개수는 무와 이렇게 합의되는 것이니까 자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다른 조직과의 협력을 할 때 상당히 재물을 얻기가 용이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특히 무진생 중에 본인의 일이 이제 다른 회사와의 미팅을 통해서 하는 것들, 그다음에 계약 관계를 통해서 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MOU를 통해서 뭔가 이뤄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유리하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묘진이 이렇게 천을 하고
한마디로 합을 방해하는 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진행할 때 뭔가 깔끔하게 되기보다는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계획 같은 것도 잘 세워서 진행하시면은 우리 36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좋은 운이다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와 합한다는 것은 본인이 무언가를 했을 때 결과물을 좀 더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즉 뭐냐면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정신은 합하는데 육체가 약간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제 서로 간의 얘기는 잘 됐는데 뭔가 그 얘기가 돼서 진행될 때 예기치 못한 환경적 요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진행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00년 내년에 24세가 되는 경진생, 그 다음에 이제 40년생, 1940년 내년에 84세가 되는 경진생이 있습니다. 경진생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나쁘진 않은데, 물론 이제 이 두 글자만 봐서는 나쁜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가능하면 이제 좋은 쪽으로 어떻게 하면 좋게 운이 바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진이라는 글자는 경이 볼 때는 이 경은 이제 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진이라는 글자는 토가 되니까, 토가 이렇게 금을 생하게 되니까 인수가 됩니다. 인수. 자기를 원조하고 지원하고 또 자기의 어떤 학문적인 태도, 그 다음에 자격, 학위,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 등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 개수가 이렇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은 자기가 원래 공부했던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24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할 때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자나 남자나 24세 정도면 이제 뭐 대학교 4학년 뭐 이렇게 졸업해서 뭔가 막 사회에 진출하는 그런 나이가 되는데, 그런 어떤 그 사람들로 보면은 요 진이라는 글자는 본인의 학위가 되고 자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요 개라는 글자가 드러나는 것은 본인의 학위나 자격을 이용해서 뭔가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왜냐면 개는 이제 상관이니까, 특히 이제 경진생 같은 경우에 뭐 예체능계에 다니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뭔가 연예인 지망생이라던가 아니면 약간 엔터테인먼트 쪽에 관심이 있거나 뭐 이랬다고 하면은 본인이 공부했던 것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온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묘를 달고 왔는데 묘는 경이 볼 때는 곧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본인이 공부했던 잠재력을 잘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엿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민년, 즉 올해와 내년이 연결되는 거니까 모든 이 운이라는 것은 구슬이 구슬 꿰듯이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년에 갑자기 생기고 이런 확률은 굉장히 적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이제 올해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뭔가 잘 진행됐을 때 일반적으로 경진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띠들보다는 본인이 공부했던 것 중에 활동할 수 있는 그 방향이 생기고 그런 기회가 생기는데 그것이 곧 돈으로 연결되니까 상당히 본인 노력에 대한 대가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84세가 되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만약 본인이 그냥 꾸준히 뭔가 공부했던 게 있다면 그걸 통해서 일단 활동해서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런 해가 왔다고 일단 보시면 되니까 좀 더 오래 남은 기간에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좀 방향을 잘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52년 내년에 72세가 되는 임진생이 있습니다. 약간 임진생 같은 경우는 이제 임이라는 글자는 수가 되고 그 다음에 진이라는 글자는 토가 되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토가 수를 극한다라고도 보통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임이 진에 한마디로 12운성어로 보면 이제 묘에 해당해서, 묘라는 것은 우리가 묘지할 때 묘자인데, 그래서 결국은 약간 힘이 약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요럴 때 묘가 진을 이렇게 극하게 되면은, 즉 천하게 되면은 임진생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요 개라는 글자는 곧 임이 볼 때는 같은 수인데, 같은 수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플러스가 되고 걔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나랑 약간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묘라는 글자를 가지고 와서 나를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일반적으로 임진생이 계묘년을 만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구설, 시비, 좀 이런 것을 일단 주의하는 게 좋고요. 근데 다만 이제 요 개라는 글자는 무를 끌고 오게 되는데, 요 무라는 글자가 임을 이렇게 또 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꼭 편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건강상에 안 좋은 어떤 그런 영향을 끼치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임진생 같은 경우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뇨기과 쪽이 안 좋았다거나 방광, 요도, 전립선 뭐 이런 쪽, 그다음에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부인과 쪽, 뭐 이제 난소라던가 이런 쪽에 조금 안 좋으셨다거나 뭐 이제 좀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 특히 이제 자궁이라던가 그렇다 그러면 이제 계면연에 좀 유의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임진생이 요 계라는 글자, 즉 자기와는 약간 다른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유대 관계를 잘 한다면 또 이 묘라는, 묘는 뭐냐면 이제 수생목하니까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나 환경을 마련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만 이제 그것이 또 진을 이렇게 극하게 되니까 본인의 활동 방향이 열리더라도 아주 수월하다고 볼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 개라는 글자는 물을 끌고 와서 이 개는 곧 변화를 일으키면 화운이 되는데 왜냐면 무와 개가 합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라는 것은 그 이면에는 이 화라고 하는 인자, 이미 볼 때는 즉 재물의 인자를 일단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과 다른 사람을 잘 활용하면은 진로도 열어주고 그다음에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만 묘와 진이 이렇게 극을 하고 해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뭔가 합의를 보거나 이럴 때 좀 껄끄럽고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잘 해결해서 진행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또 좋은 운이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2023년 내년 계묘년에 우리 용띠 여러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 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